네, 오늘 시장의 흐름 약간은 좀 차별화된 모습이 지금 11시 41분 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이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경제 지표도 연달아서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뭔가 목표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말씀을 여기서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같이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은 계속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 CPI 그다음에 PPI 근데 CPI가 어제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없어지진 않았죠. 해소가 되고 희석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더 플러스로 해서 이제 PPI까지도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발표가 났고 경기 지표들이 우리가 좀 중시하는 것들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선 더 중요시하겠죠.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자기들은 잘 갑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도 잘 보면은 상당히 탄력 있게 잘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지금 3일 동안 분위기를 보면 또 빠르게 상승장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네, 우리가 이제 바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지지하고 최근 구간에서 단기 구간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요. 제일 긍정적인 거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7월 둘째 주에 네, 이 CPI가 있기 때문에 수급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 봐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수급의 전환은 외국인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일째죠.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4일째 좀 외국인 이렇게 좀 잡힙니다. 기관도 받쳐주는 게 좀 중요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지탱하는 그런 힘인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근데 어제하고 오늘이 조금 다른 점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상승 종목 보면은 한 7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어제하고는 좀 반대죠. 어제는 한 1,500, 1,600개가 요 시간대쯤에 막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 3일 정도, 4일째 오르다 보니까, 네, 살짝, 네, 이제 그동안, 조금 배고픔에, 굶주림에 좀 이렇게 시달렸던 이 개인들이 차익을 살짝 내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네, 시장의 흐름, 특히 코스닥이 좀 그렇게 매도가,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제가, 어제 이제 함께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1.0 또는 1.5 이상만 잘 나오면 오늘 반도체 더 갈 거다. 왜냐면 제가 이제 수급 얘기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이 좀 들어와 있는 거는 당연히 2차 전지는 기본, 그리고 반도체는 깔고 간다 그랬는데 이게 돌고 있잖아요. 예, 중간에서 이제 조선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자동차하고 오전 시장에 반도체가 좀 강한 게 네, 가장 특징적인 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미 반도체 네, 특히 이따 리뷰도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받쳐줘야 되겠죠. 시장에서. 그리고 어제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이제 HPSP를 또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대주주에 이제 한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HPSP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법 무게가 좀 있는 애들이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좀 나와요. 그리고 공개 방송 네, 지난주 이번 주 오셨던 분들은 아마 작은 선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네오셈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거의 네, 얘도 좀 지저분한 음봉이 나오지만 네, 그거를 감싸는 이 흐름으로 가서 좀 수상하게 좀 움직인다는데 어제 흑자 전환 공시 나오면서 오늘 갭 뜨고 지금 상한가 시세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시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네오셈 말고도 YIK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좀 속해서 같이 세계적인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저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반응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움직였던 것들이 좀 휘청였어도 다시 제자리에 오려는 그 흐름으로 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순방 관련해서 종목들은 보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미국 방문하셨을 때도 그랬었고, 가기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들,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네, 하이라이트가 나올 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끝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이따 오후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일부 좀 힘이 좀 빠진 영향도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또, 눈엣 가시 같은 이슈는 이 곡물 관련, 사료 관련, 뭐 엘니뇨도 있고 막 그러지만 푸틴이 그 협정에 좀 비협조적일 것이다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사료 곡물주들이 또 오랜만에 반등이 살짝 나오는데 그런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한 뭐 개별주들이 뭐 안암전자라든가 뭐 화일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성도 ENG 이런 작은 애들이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쨌든 지금은 버텨주는 것들이 다양하게 돈을 면은 버텨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좀 요즘에 잘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거래대금이 한 25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점점 뭔가 기운이 돈이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긍정적인 시장의 그 반등 그리고 지지하는 요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말을 앞둔 오전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미리 또 우리 전문가님의 또 힌트를 얻어서 시장에서 좀 잘 대응하셨다는 점 저 좀 축하를 드리고 또 오후장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은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싶고요. 오후장 키워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이게 진짜 바닥일까 아닐까 막 긴가민가하면서 확인하고 천천히 또는 좀 두려움이 좀 앞섰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을 잡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심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이제 심리, 우리나라 시장 심리 좀 지금 동조화돼서 가니까 비슷하게 보면 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더라도 계속 탐욕 수준에서 머물면서 이 타임라인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말 10월 초 기준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탐욕이 계속 하락을 해도 또는 요 제자리를 오더라도 지금의 제자리 오게 되더라도 그 지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욕심도 소화해 나가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그 지표들이나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예상은 다 하고 있지만 다음에 나올 그 금리 인상하는 게 25bp는 그래 할 테면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도 어차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이라는 건 2.999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지금 둔화되고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속도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옳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CPI든 PPI든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시장에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장 이후로 오늘 이후로 볼 때도요.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덤비라 이게 아니라 좀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은 계속 박스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어제 잠깐 예를 들었죠. 계단을 만들면서 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되게 용이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밀릴 때 수급의 전환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 이번 주에 뭐 예상대로 잘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 네, 그 어떤 섹터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그게 먼저 네, 오늘 반도체로 말씀드렸고 자동차도 오늘 좀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이 시장이 절대 두렵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더 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경계심은 그래도 좀 유지하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 좋을 때는 단발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번에는 저는 순방 이슈였다고 봐요. 그리고 순방 후에 이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 어디서 멈추는지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지지라인 잡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요. 상당한 그런 성과, 그러니까 진전되는 게 보입니다.
당장 결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진전되는 과정, 우리가 재건 테마에도, 그러니까 재건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전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는 고속철도, 뭐 신공항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방산주, 네, 수출 뭐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높아진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면 결국 그거는 저항선이 아니라 다시 지지라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오후 또는 주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흐름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 박스를 제가 이렇게 조금 쳐놓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등락이 나와도 돈이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네.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이게 순환이 됩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이 움직여요. 네. 이 흐름을 잘 보면 돼요. 돈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tum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다시 그 순서가 옵니다. 네,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당연히 빅테크 관련도 봐야 되지만 바이오도 조금 네,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를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번 주에 셀트리온 이슈하고 함께 좀 바이오에도 살짝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조선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 해운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운 회사인 뭐 펜오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HMM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작은 애들 보라고 했죠. 흥하해운, 대운해운, 대한해운 이런 애들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HMM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HMM의 주식을 예전에도 얘기한 이제 뉴스폴에도 나왔지만 SM그룹에서 좀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관련된 반응이 나온 애들이 좀 있죠. 가끔가다 보면은 남선알루미늄, 뭐 TK케미칼, SM 계열사들이 이제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매각을 하고 새로 주인이 되면 좀 좋은 거는 이 회사가 현금이 한 15조 있어요. 물론 지금 재무제표는 안 잡히고 이제 투자한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좀 큰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게 좀 구체화되면 좀 반응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것들도 조선주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서 주말에 한번 공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수익이 좀 나는 과정들이 좀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나무는 열매를 언젠간 준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열매가 좀 열리면은 그게 약간 시던 떨던 맛을 보면서 네, 하나하나 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적정 수익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이익도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TV에서 가장 이렇게 단계, 계단 형식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전문가가 될 텐데요. 바로 HPSP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HPSP 수익률도 상당히 잘 나왔죠. 81%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내실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4차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5차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끊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설정할게요. 네, 사실 제가 이때도 솔직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33,000원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지. 역시 시장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배웠죠. 저도 항상 배우는데 자, 마지막 목표가는 상징적인 네. 제가 한 4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원고는 네, 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41,000원으로 네, 하겠습니다. 회사가 워낙 좋죠. 네, 영업이 50% 넘고 네, 앞을 어떻게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장담을 못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업 컨설팅한 경험을 갖고 이런 회사들이 더 크게 가야 된다. 좋은 회사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네, 회사를 믿고
다음 목표가는 마지막으로 41,000원. 만약에 41,000원을 가면 당연히 원금이 없고 다 보너스겠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목표가 마지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또 아름다운 이별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 됐습니다. HPS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좀 확장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수소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뭐 풍력이나 오늘 수소 관련해서 실제 대장은 두산 퓨얼셀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지만 오늘은 JNK 히터입니다. 네. 일전에 이제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도 이런 시세를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역배열이었던 흐름에서 정배열로 지금 바뀌어 있고 거래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산업력 가열로 부문 하는 부문과 이제 수소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가스공사 등과 협력해서 수소 산업 관련해서 국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질 방식의 그 수소 추출기를 상용화해서 이제 공급을 시작하고 있고요. 뭐 주요 고객사는 현대케미칼부터 S오일, 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렇게 다양하게 대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오늘도 좀 외국에서 뉴스가 났었어요. 니콜라에서 수소 트럭 관련해서 좀 호재가 좀 있어서 이제 급등 60% 급등했었고 또 수소 연료전지 기업 중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그 플러그 파워가 이제 큰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유럽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한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이제 현대차도 수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하고도 잘 맞물려 가고 있고요. 실적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과정. 아직은 큰 이익과 매출은 못 올리지만 작은 회사지만 그런 기대감 갖고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2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8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에도 종목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